그 다음에 인증서가 금융거래에서 어느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지, 그 안에 논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인프라, PC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이 공인인증 인프라 활용에 대한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점.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 이게 저는 이제 금융권에 속하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전자서명법은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그런 규제는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이런 이제 금융 쪽 규제가 훨씬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공인인증서의 직원과 같은 기형적 사용을 금융권에서 유발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원래 전자서명법이 이제 무료성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한 그런 제도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투이나 서명은 당연히 하고, 기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요구사항들을 이제 공인인증서 및 이에 사용된 플러그인을 가지고 해소하려는 시도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법인 평가 제도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평가를 받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가 3천만 원, 그리고 평가 소요 시간도 지금 신청한 6개월 기다렸다가 이제 평가를 시작할 수 있고, 평가 신청할 수 있는 주체들도 금융기관들이 이제 4개 평가 기관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전자금융업자 같은 이제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곳들은 이제 2개 평가 기관밖에는 이제 신청을 못하고, 굉장히 바쁜 기관들만이 대상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상태라서, 그 평가를 끝나면은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또 보안성 심의라는 단계가 또 남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공인인증 인프라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는 잘 다루고 가지고 좀 더 잘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클라이언트 이용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인지 금융감독원인지가 그 위임된 권리를 남용해서 어떤 특정 기술, 이제 공인인증서랑 특정 기술을 강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은 이렇게 아까 인증은 아까 PKR, 여기 공인인증 이거 서티피케이트니까 뭐냐면 할 때 PKR을 이용해서 공개키를 이용해서 하던 뭘 하던 아까 인증 레벨 아까 표 보셨잖아요. 뭐 어떤 레벨에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은행은 각자 추수해가지고 내가 레벨 3으로 할까 4로 할까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키사를 없애라고 했다라는 공격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키사를 없애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뒤에가 있었지만 최상위 인증기관에 키사 이외에도 복수의 기관을 지금 이게 구체 들어갔는데 그 스피릿이 복수의 기관을 줄 수 있게 허용해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맨 끝에 이제 지금 개정안이 문제인데, 저는 지금 개정안의 방향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위임받은 기관이 자기 위임받은 거를 월권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트러스트라는 게 어떤 빅 브라더 트러스트가 아니라 뮤추얼 트러스트로, 그래가지고 뮤추얼이 되면 이게 또 글로벌 뮤추얼 트러스트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공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키사가 했는지 키사도 공인을 받은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공인한 게 아니라 정부라고 그러면 그 정부에 있는 그 관료 그거를 누구한테 또 공인받을 거예요? 유엔 가서 공인받을 그런 스트럭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정안의 취지는 건전한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결국 거기 끝꼭지부터 첫 끝꼭지가 잘못됐으니까 또 뿌리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그린 웹, 표준의 환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우리가 뭐 윈도우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다, 액티브엑스다 이런 그 사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 본인들이 사슬에 묶여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쌍하다. 제가 특허나 저작권 등을 연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관심거리였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에 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많다가 99년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2013년까지 지금 한 15년 동안 끌고 와서 연구하는 분들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서명 인증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개념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전자서명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점이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증에 관련된 내용의 개념인데, 사실은 인증에 관련된 개념은 영어 단어로 옮길 때는 authentication이라고 단어를 옮겼었는데, 기술을 전공하시는 분이 인증에 관련된 용어를 쓸 때는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과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누구인가 확인하는 내용, 이 두 가지를 기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이나 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증은 거래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만 인증을 표시하고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인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기술을 전공하시는 분이 쓰는 인증의 용어와 법학과 법률 규정에 있는 인증 용어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서명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앞서 이동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암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전에 있어서의 서명과 온라인 혹은 네트워크상의 거래할 때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가 오프라인상에 있어서 서명을 온라인상의 서명의 효과나 기능을 띠게 할 목적으로 전자서명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두셨고, 전자서명의 명칭이 보다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시그니처라는 명칭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것은 특정한 기술을 지칭한다는 명칭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서명이라는 용어를 처음에는 많이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일반적인 통칭의 명칭으로 전자서명으로 일렉트로닉 시그니처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것을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전자서명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 전자서명은 일반 종이에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명칭으로 전자서명 명칭을 썼다고 하는 점이 사실 법학자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서명과 전자서명의 차이는 사실 엄밀히 보면 큰 차이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것, 외관상으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것이 아닌가 혼동을 하는데, 사실은 전자서명은 암호이고 서명은 종이 우리가 당사자가 거래하는 내용에 관련된 거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했고, 거래하는 당사자가 누구이고 그 내용은 내 의사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서명의 기능이나 효과가 전자서명에도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자서명법이 갖고 있는 서명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자서명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는 대면하기 때문에 상대방 얼굴 보고 대면을 해서 의사표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오프라인 상에서의 거래와는 전혀 다른 비대면 형태에 있어서의 거래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혹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제3자가 개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이 보강이 되었을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점 때문에 비대면 거래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짚고 가실 것 중에 하나는 왜 비대면 거래를 우리가 중요시하느냐라고 말한다면, 거래법에 있어서 현대 거래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래의 신속이고 또 하나가 거래의 안전인데, 거래의 신속에 관해서는 온라인상의 거래가 대단히 잘 구현됐습니다만 거래의 안전이 구현되지 못하고, 거래의 안전이 구현되지 못하는 것을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보다 앞서 출발했던 국가의 법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논의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논의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바깥에서 이렇게
한국 생활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한국의 보안 기술은 자생력이 없다. 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에 기대가지고 정부가 뭔가 공인자를 붙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정부가 뭔가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는 금융위원회라는 또 정부 기구가 법률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쓰도록 막 강제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 경쟁력이 없다. 기술 자생력이 없고 스스로 홀로 설 자신감 자체가 없다. 그게 지금 13년 동안 사실 인터넷 이커머스라는 게 시작된 게 사실 한 15년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15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중요한 인류의 경제활동의 변화가 이커머스라는 건데 그 불행하게도 그 시작부터 한국은 정부에 기대해가지고 법령의 강제력에 의존해가지고 보안이 사실상 자생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그 다른 어떤 대안을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영국에 와 있는데 영국의 보안 전문가들은 누구도 정부한테 눈치 보거나 정부한테 무슨 기대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오로지 자기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그게 은행이 됐건 쇼핑몰이 됐건 결제 행사가 됐건 그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안 뚫리는 적어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사실 유일한 거고 인더스트리의 기술 수준에 합당한 또 가장 첨단의 선진적인 기술을 상대방에게 돈 받고 공급하는 능력이 있느냐 시장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이것이 이쪽 보안 업계의 가장 유일한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보안 기술 팔고 이스라엘 회사가 됐든 영국 회사가 됐든 미국 회사가 됐든 그렇게 영업하는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우리 인터넷 이커머스의 역사 시작부터 정부에 기대가지고 한 그런 좀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 중에서 이제 공인성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전자성법 개정안위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공정기관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발표드릴 겁니다. 여태까지는 언론에서 계속 추측기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제가 6월 달에 이 일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 업무를 하면서 기자분께서 저한테나 저희 회사에 공인영세대 이 말이 사실이냐 이런 확인 전화를 몇 번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추측기사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일종의 여론선동, 오보, 정보가 왜곡되어 버린 거죠. 이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왜곡된 정보를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국민의 편익성을 가로막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런 말을 하고요. 공인정서 자체가 파생한 사람이 엄청납니다. 지금 공인정서에 연관된 다른 파생 보안사업들이 발생해가지고요. 공인정서를 롤 모델을 한 다른 비슷한 모델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금융거래가 지금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이전에 미래부의 모 과장분 말씀으로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금융 규모가 1경 2천조 원에 갑니다. 미국은 1년에 1천조 원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 환경을 지켜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인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자정부에 대해서 PK 센터를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가지고 PTI 기술이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우리나라 인증 기술이라는 것들이 지금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앞선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낙후된 기술이다. 뭐 산업에서 꿈을 한 개구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딱 솔직하게 얘기해서 외국에 우리나라처럼 많은 인증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작은 규모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증산업기술 벤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제각기 자리 잡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나라의 인증 보완 환경이거든요. 단지 인증이라는 이 산업시장 규모가 작을 뿐입니다. 공인증서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1,000억 안 됩니다. 8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데 모 국회의원께서는 국회에서 2,000억이 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00억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5개의 공인증기관이 나눠서 인증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인, 이런 쪽은 시장 규모는 더 큽니다. 저희들이 잠깐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 인증이 있죠. 본인 인증이 있죠. 이런 것 다 비공인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할 때 VP 주식회사에서 서비스하는 ISP 인증하시는 결제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공인 인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인증서보다도 시장규모가 더 큽니다. 심지어는 VP 주식회사가 우리 회사보다도 영업이익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 인증 산업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제가 발표한 거를 공인인증제도 문제점과 발전 방향이라고 했는데 우선 이제 용어 법학에서는 항상 용어의 선택이 중요한데 공인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공인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의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기관이 증명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인인증을 붙여서 얘기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기관에 의해서 어떤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인인증인데 이런 사전적 뜻과는 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공인전자서명과 그것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공인인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공인인증 제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거나 어떤 또 누가 공인인증 받은 그런 제도이냐 공인인증 받은 그런 시스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느 팀인가 저도 모르게 공인인증 제도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 대표님도 ICT 분야에서의 공인 인증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센티케이션 용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근데 인증이라는 건 대부분 서티피케이션 그래서 어떤 공적인 기관이 그래서 보관이나 증명을 확인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인증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증은 본인 확인 이건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신원의 동일성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우리 이 지구상에 이 특정한 누구 A라는 사람을 특정하고 싶다 그럴 때 인증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서티케이션이 아니라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막 섞어서 쓰고 있고 현재 전자산업법의 문제도 이거를 섞어서 쓰다 보니 전자산업법 아까 갑자기 박성기 팀장이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박성기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명은 죽고 인증만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법은 말 그대로 전자서명법입니다. 수기서명으로 핸드리튼 손으로 쓰는 이런 사인 행위를 전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관건이어서 이거를 손으로 쓰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전자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이 PKI 기술이고 거기서 전자서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 서명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그냥 본인 확인 이런 쪽으로만 지금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전자서명의 필요성은 뭐 많은 분들이 아까 이런 분들 얘기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전자서명법을 도입했는가? 아까도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요때 당시에 99년, 98년 그 당시에 정말 삐삐세대, 시트폰 이런 시대에 뭔가 인터넷 우리나라 IT 강국을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빙이라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타주에서 디지털 시그네처 액트라고 해서 전자상빙법을 세계 최초로 지정을 했고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이걸 국민들이 편하게 쓰게 하면 사이버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밝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서명 행위로서 법률 행위도 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전자상법 제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법학자들도 이런 서명성, 이거의 수기 서명을 그대로 이런 뭐 기능적 등가라고 해서 유식하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연구를 몇 년간 해서 2000년도에 전자상법이 이제 제정돼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예산이 있는 끌어다 쓰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외산 시스템이 상당히 고가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기술 종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고민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 사이버 세상에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